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3월의 주식시장도 이제 곧 막바지에 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3월 주식시장 잠깐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3월 초에는 분위기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다시 또 불안정해지면서 지수 하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변화가 좀 심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좀 이슈가 되는 업황들 그리고 또 개별적인 호재 내용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점을 해야지 이 변화가 큰 그런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업황, 그러니까 이슈가 좋은 그런 업황들을 찾기 어려우시든지 아니면 찾기 좀 귀찮으신 분들 바로 종목세일즈를 시청하시면 좋은 그런 투자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포인트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3월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 물량들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맞고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약 500억가량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물량들을 받아 먹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에 대해서는요,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일단은 3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1분기, 이번 올해 1분기라든지 바로 이제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효과는 좀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인 일단은 좀 2000포인트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좀 등락률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1월달이나 2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를 보시면 잠깐 보시면요, 약 2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마이너스 2%,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서클 브레이커는 걸리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 4%까지밖에 하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펀더멘탈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요 이제 통화 정책이 끝나고서 이제 앞으로 주요 이벤트가 없는 만큼 이제 다가올 실적 시즌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지수 상승을 좀 강하게 완벽하게 이끌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투자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은 옵트론텍이 있고요. 그리고 대림비행코, 드래곤플라이, 에이블 CNC, 그리고 인베니아가 있습니다.
자, 옵션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수익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종목씩 그동안의 흐름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대응 전략까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하락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대 정도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흐름을 보시면요.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반등세 조금 나왔다가 다시 또 재차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대, 그러니까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대를 가시면요.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있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배열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시점에서 한 번의 기술적인 파동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옵션텍을 설명을 드렸을 때 뭐 블루필터에 대한 탑재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추후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그런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비엔코입니다. 자, 대림비엔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부터 일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뀐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번의 파동을,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좀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은 역시 좀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림비엔코도 역시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 드래곤플라이를 보시면요. 이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 나왔을 때 구간, 자, 2월, 17일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대에서 추세선을 좀 최근 들어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아주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부분이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뭐 7,5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7,500원 추세선을 이탈했다 보니까 7,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좀 다소 시간이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번 박스권인 6,500원 짧게 그냥 6,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짧게 좀 수익권에서 좀 전량 좀 청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이블 CNC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이제 또 고점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9,650원까지 최고가 좀 찍어주고서 지금 잠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에이블 CNC 뭐 계속 박스권 돌파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뭐 따로 뭐 특별한 의견 없이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조만간 다시 또 재차 한번 반등세 또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베니아, 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LIG 인베니아에서 인베니아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 이 종목도 역시 편입을 한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세가 나왔죠. 자, 이제 21일이었죠. 자, 월요일에 11%대까지 상승 보이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오다가 다시 또 재차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1선 이평선하고 61선 이평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약간의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니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특징이 있다면 뭐 드래곤플라이만 목표가를 좀 낮춘 부분이 있고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일즈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유니셈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로 많이들 알고 있죠. 자,
중장기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계속해서 앞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베니가 아니죠. 예, 유니셈의 이 사업 구조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투자 포인트 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유니셈의 사업 구조를, 주요 사업을 보시면요. 일단 가스 스크러버가 있습니다. 가스 스크러버 장비,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러버 장비가 매출 비중이 약 47%대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러버라고 하면요. 일단은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LCD 공정 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베니아를 설명을 드렸을 때 식각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식각이라든지 식각 공정이라든지 그 전에 뭐 증착 공정 이런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좀 인체와 그리고 환경에 좀 유해한 그런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스를 이제 정화시켜주는 정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기인 스크러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매출 비중이 47%대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칠러 유닛, 그러니까 칠러라는 장비도 역시 33%대 정도. 칠러 장비는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나 뭐 LCD 공정 중에 주변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그 반도체가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베니아를 말씀드렸을 때는 소재를 생산해내는 장비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인리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크루버랑 이제 칠러 장비가 거의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주요 장비, 그러니까 칠러 그리고 스크루버를 보시면요. 일단 활용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도체용 웨이퍼, 그리고 LED용, 그리고 FPD용 글라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재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소재들이죠. 자, 그리고 FPD라고 하면은 LCD나 OLED, 그리고 OLED나 LCD나 아니면 PDP, 이런, 좀 가볍고 얇은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그런 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재들을 그러니까 메인 공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칠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칠러 장비로 인해서, 주변부 온도를 좀 낮춰주고, 이 소재들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품을 완성 있게 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이제 스크루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을 할 때,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될 때, 이 스크루버를 사용해서 이제 그 가스를 정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시설 투자에 따라서 향후 전망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토대로 한번 실적 전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2016년도 국내 30대 그룹 투자 실적 및 계획표를 좀 보시면요. 2016년도에는 15년도 대비해서 약 5.2%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5년도에는 14년도 대비해서 약 0.1% 증가를 보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15년도에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투자가, 계획보다 조금 더 못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 메르스 사태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역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 반도체 시설 투자가 5.2%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계속해서 시설을 이제 좀
갖추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이 유니셈의 장비인 뭐 칠러 장비라든지 스크루버 장비의 수요도 같이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현재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6년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자, 평택 반도체 단지 건설에 약 18년까지 1단계로 15조 6천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겠죠.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5조 4천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겠죠. 자, LG 디스플레이 OLED 시설 확장을 위해서 10조 원가량의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기대치가 아닌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유니셈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측면들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셈에 대한 주요 제품들, 자, 주요 제품들 외에도, 투자 포인트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스마트 아이디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한국 스마트 아이디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스마트 아이디라는 그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 자회사 한국 스마트 아이디에 대한 성장성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한국 스마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더 이제 보완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더 편리한 그런 뭔가 솔루션이 좀 나타나기를 좀 시장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핀테크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자, NFC 그러니까 단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스마트 카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NFC 스마트 카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자회사 한국 스마트 아이디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 관련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니셈, 이 핀테크 관련 산업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KSI에 대한,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요. 일단 뭐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그리고 우리은행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모바일 아이디 서비스도 체결을 했고 2015년도에 이런 것도 NFC 소개해드렸던 NFC 스마트 카드에 기반으로 한 뭐 인증 서비스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금 더 좀 앞으로도 향후 정부 기관과 이제 은행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까지도 보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니셈에 대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볼게요.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붙고 있죠. 자, 거래량 붙으면서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제 10,000원대에서 자, 19,000원 고점 라인 찍었을 때까지 수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간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를 이제 2만 원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고점은 좀 돌파해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지난번 과거에 이제 15년도 8월 달이었죠. 자, 15년도 8월 달에 주가 급락 나왔을 때 거래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한 번 더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인 2만 원까지만 좀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렸었죠. 자, 13,000원. 주봉상의 20일 이평선 최근 들어서 돌파 나온 이후에
21선 이평선 돌파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이제 21선 주봉상의 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이 깨지는 구간 13,000원까지 손절가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다시 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쌀쌀해졌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